일본이 우리에게 수출 규제 보복 조치를 단행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손익 계산 한번 해볼까요? 자, 일본 강제 동원 가해 기업 신일철주금이죠. 옛날 일본 제철에 우리 법원이 압류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지금 제출했는데요. 대법원 판결이 난 사안이고 그리고 이제 압류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또 다시 한참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변호사들께 한번 좀 여쭤보겠고요. 수출 규제 이후에 우리 국산화 노력은 상당히 진척이 많이 됐습니다. 해당된 품목에 대해서 우리가 국산화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초고순도 불화수소 국산화 성공하고 일본은 어떻게 됐습니까? 불매운동이 일어나면서 일본 기업의 영업이익이 좀 많이 빠졌다는 소식이 들어왔고 최근에 유니클로가 상당히 많은 국내에 9군데 매장을 폐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일본 맥주는 많이 판매가 좀 빠졌죠. 손익 계산도 한번 해보고 일본의 압류 명령에 대한 불복 조치 이 부분 따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관련된 녹취 들어보죠. かの国は熱しやすく冷めやすい国ですからね、あんまりこれに対して同じ土俵に乗ってね、日本がワイワイ言うんじゃなくて、もう静かに見てると。島を勝手に自分のものにすると、いわゆる慰安婦のことであれ、あるいは大暴行のことであれ、レーダー照射であれ、日本側から何か争いを仕掛けたって事実は一度もないので。この子供みたいな本当に馬鹿げたことをする人たちはね、目的が悪いんですよ。北統一っていうのは北に飲み込まれることになる形になると思いますが、もしそうなったら、真っ先に粛清されますけどね、この人。今日の番組視聴はね、韓国からもたくさん見てるんじゃないかなと。どんな番組か見ようね。はい、韓国の皆さん、アンニョンハセヨ。テイハミング。アイゴー。それは本社のグループとして全体の判断と見解としては違うんですね。あくまで韓国の現地の DHC が謝罪したと。これはあれですか、DHC の韓国の社長は危ないね、つぶりちゃんね。勝手にやっちゃってね。いや、このままこれ河野ダンマみたいなもんよね。違います？Wow, this is so amazing. I love coming up with new ideas by changing accessories on simple clothing. How did you used to dress when you were my age?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I can't remember that far back. 우리는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아 글로벌 첨단 소재 부품 장비 강국으로 도약해 갈 것입니다. 그와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에 기여하며 국제사회와 협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고자 하는 한국의 길입니다. 우리는 불과 1년 만에 일본에 의존하던 불화수소 가스와 불화폴리미드의 국산화에 성공했고 불산액을 2배 이상 생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본이 되더라라는 자신감을 얻은 것이 큽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 평가까지 들어봤습니다. 차정 교수 벌써 1년이 됐네요. 그럼 뭐 지금도 무역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죠.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일본이 지금 현재 우리한테 수출 규제를 가했던 부분에서 공식적으로 철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또 우리 스스로 기술력으로 그걸 지금 극복을 잘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우려했던 그러한 상황은 발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그 일본이라는 그러니까 이 지금 상대하고 이 그런 아주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경제 보복 때문에 상당히 힘든 그 과정을 거쳐왔습니다만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가 상당히 자강할 수 있는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런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은 저는 뭐 상당히 굳은
좋은 성과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또 문제가 됐던 부분이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보호 협정에 대한 그 폐기를 하느냐 마느냐 했지만 일단 지금 보류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지금 아직까지 그러니까 정부가 그걸 하나의 협상의 지렛대로서 갖고 있는 부분들 뭐 그런 것도 저는 뭐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문제는 앞으로가 문제인데요. 앞으로 지금 이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의해서 앞서 뭐 우리 앵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지금 신일 그 제철에 대한 지금 그 현금화 부분이 지금 당장 이제 지금 발효가 되는데 일본은 이제 항고를 했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마냥 언제까지 딜레이가 된다는 부분은 없는 것이거든요. 자, 어떻게 보면 한일 양국이 그동안 지금 시간을 벌었다는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대부분이 판결한 부분을 갖다가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러나 또 일본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1965년 한일 기본협정을 체결하면서 일종의 맺어놓던 나름대로의 자신의 그러니까 이 과거 그러니까 전쟁 이전의 그런 관계의 청산 부분에 대한 완전히 그걸 뒤엎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본도 사실 물러설 수가 없다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양국이 지금 접점을 어떤 식으로는 찾아야 된다. 저는 그런 상황에서 외교 힘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지금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서훈실장하고 일본의 카운터파트인 일본 내각의 지금 이 정부 담당하는 그 안보실장하고 지금 상당히 요번에 최근에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두 사람이 상당한 또 이렇게 신뢰를 갖고 있다고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무슨 접점을 찾는 게 아닐까라는 길이 섞인 기사가 있었는데 아무튼 어떤 통로가 되더라도 양국이 뭔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외교를 통해서 빨리 좀 확보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광복절이 이제 일주일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그래도 지금 일본 하는 행동을 보면 이번 광복절에도 별다른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보이죠. 예, 그렇죠. 지금 당장은 뭐 힘듭니다만은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이 항고 기간이 아마 올 연말 정도까지 아마 예상이 되는 것 같은데 한 6, 7개월 지금 남았다고 한다면 그 시간 동안 양국이 머리를 못 대고 좀 타협의 길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태근 의원의 손익계산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손익계산 이전에요. 요 지금 오늘 그 수출 규제 1년에 대한 평가를 하면서 한국은 생채기 없이 쌩쌩하고 일본은 재발등 찍었다. 요 기사가 오늘 이제 한 통신사가 낸 기사예요. 어제 매일경제는 사설로 뭘 발표했냐면 제가 여기다 판넬에 썼는데 한일 관계는 지뢰밭인데 손 놓고 있는 양국 정부 무책임하다. 이게 사설의 제목입니다. 매일경제.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비교적 우리가 잘 대응한 것도 맞고 또 그동안에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깨닫게 해줘가지고 뭐 소재나 부품 장비 그동안 말로만 한다고 했다가 하는 것도 맞는데 이 과정들을 넘어서기 위해 가지고 개별 기업이나 개별 국민 등의 피해를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한 헤아림이 존재하지 않는 리포트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구매력 기준으로 따지면 일본과 GDP가 별 차이 나지 않아요. 1인당 GDP가. 하지만 일본의 경제 규모라는 게 한 5조 달러 되거든요. 우리가 한 1조 6천억이니까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런 와중에서 어떻든 한일 간의 협력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이 시점에 있어서는 특히 미중 간에 있어서 굉장히 심한 전쟁 수준의 지금 분쟁을 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런 과정 속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차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지금 지소미아 문제도 남아있고 우리는 북핵 문제도 남아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이 동북아에서 제대로 역할하기 위해서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우선적으로 좋은 관계들, 우호적인 관계들을 만들어나기 위한 주동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잘 돼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여러 가지 지뢰밭을 계속 놓고 있는 이 상황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고 당연히 일본 정부는 사실 지금 더 어려운 거 맞거든요. 일본 정부도 지난 1년간의 과정에 대해서 저는 일본 정부도 이제는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됐다고 봐요. 그래서 한일 관계가 양국 정부가 근본적으로 좀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시점으로 올 8.15 이후에 좀 벌어졌으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한국이 생채기 없이 쌩쌩하다는 것은 좀 받아들이기가 좀 그렇긴 하지요. 우리라고 왜 손해가 없었겠습니까? 최경철 의원. 과거사 문제는 꾸짖어야죠. 일본이 유일하게 과거사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는 나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꾸짖어야 되지만
저희가 중국을 대하는 태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코로나19 때 그렇게 힘들었으면서도 봉쇄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문제 때문입니다.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꾸짖을 의무도 있고 책임도 있고 마땅히 그러해야 하지만 경제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일본과 마냥 감정적으로 갈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국제적으로 일본과도 굉장히 분업 구조가 잘 돼 있습니다. 일본이 옷을 만약에 유니클로가 만들면 이 옷에 대해서 염색을 하는 것을 우리가 합니다. 그리고 다른 것 뭐 도금이나 소성 가공 이러한 여러 가지 뿌리 산업이 해야 되는 것들을 저희가 많이 해줍니다. 그분들이 지금 일본하고 관계가 나빠지면 돈을 못 벌게 되죠. 우리한테 피해가 굉장히 큰 겁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외교를 할 때 과거사 문제는 꾸짖어야 되지만 모든 것을 과거사에 포커스를 맞춰서 일본하고 마냥 척을 지어서는 우리 국민이 못 먹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 국민의 주머니를 헤아린다면 정부는 차가운 머리로 가슴은 뜨겁지만 항상 이성적인 외교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박원석 의장 의견 들어볼까요? 예, 저는 뭐 외교 문제나 경제 문제에 있어서 민족주의적인 정서를 지나치게 개입시키면 득보다 실이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건 뭐 한일 관계의 오랜 교훈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이 외교라는 게 관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베 내각 하에서 이 한일 외교 관계가 제대로 복원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건 사실이에요. 일본이 태도가 요지부동인 상황에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그래서 이게 상호적인데 얼마나 진전이 있을까 회의적이긴 합니다만 그렇더라도 이 역사 문제를 포함한 과거사 문제를 포함한 한일 관계 현안들을 어떻게든 외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고 예. 저는 이번 그 한일 간의 무역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역설적으로 전화위복이 된 지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잘 느끼지 못했던 우리 산업의 구조적 취약점들이 드러나게 되고 그 구조적 취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어떻게 보면 좀 마련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첨단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려면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이라고 하는 이른바 이제 이 기초가 되는 그런 산업 발전 없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을 이 계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뭐 R&D 투자 뭐 장기 계획을 잡아놓고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일회적인 의지에 끝나지 않고 정말 우리 산업의 어떤 구조적 취약점을 보완한다는 취지에서 좀 장기적인 그런 투자 노력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한일 무역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일본 제철에 대한 압류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텐데요. 지금 일본 제철이 여기에 대해서 불복하고 즉시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이 부분 관련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네네. 즉시 항고라는 건 어떤 겁니까? 이렇게 보면 됩니다. 돈을 지급할 권리가 있느냐 없느냐, 그건 예. 실체적으로 따지는데요. 그러면 예. 재판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절차적인 거, 강제 집행을 할 때 절차적인 문제는 문제가 있으면, 그러니까 돈 줄 거는 맞지만 그 뭐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든지 아니면 뭔가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이럴 때 이제 즉시 항고를 하는데요. 저는 근데 이게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일본이 그동안은 응하지 자체를 안 왔어요. 손달도 안 받고 예. 법적인 절차에 들어왔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보기에 뭐 실체 다툴 수도 있어요. 청구 이의라고 해서 나 돈 줄 거 없다 이럴 수도 예. 있고 뭐 강제 집행문 부여가 잘못됐다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다 이러면 예. 즉시 항고, 지항고 시간을 끌 수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절차 안에 들어온 거거든요. 들어왔으면 어쨌든 여기서 판결을 하고 만약에 문제가 없다라고 했을 때는 더 이상 다투기는 명분은 좀 약해요. 예.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시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습니다.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어쨌든 국내 법 절차에 들어왔다. 이런 면에서는 뭐 꼭 나쁜 건 아니다라고 보고요. 아마 이게 저는 뭐 물론 해결의 기미는 이거는 오히려 계속 법적인 투쟁을 해나갈 수 있어요. 뭐냐면 집행 정지를 받아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지만 다른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어서 그동안 이 재판도 오래 걸렸거든요. 10년 예. 이상 걸렸는데 그 정도는 안 갑니다. 그래도 어쨌든 절차 내에 들어온 거고 우리 법원이 뭐 신속하게 결정을 해준다 그러면 저는 뭐 오히려 꼭 부정적인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절차에 들어온 것이 다행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보셨는데 만약에 그렇게 즉시 항고라든지 이렇게 안 하면 당장 국내에서 압류할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아닙니까? 바로 집행 들어가는 거죠. 예. 현금화가 가능한 거고. 예. 아마 이제 정치적으로 아마 이 기업들은 일본 정부하고 상의를 할 거예요. 네. 어떻게 할지. 아마
그냥 난다 그러면 이게 사실은 큰 돈은 아닙니다. 보니까 한 4억 정도 되는 네. 돈이에요. 주식이니까. 근데 그걸 처분하고 그냥 가져가라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전혀 그거에 응하지도 않았고 일방적으로 한 거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일본 측 주장도 이겁니다. 이거 어쨌든 한일 협상으로 끝난 거다. 우리는 돈 줄 이유가 없다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거든요. 액수를 떠나서 이제 그 자체 의미가 있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또 한 가지. 이 압류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데 압류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그걸 또 항고하고 그렇게 해서 또 이 부분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겁니까? 네, 다툴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처럼 아이고, 그러면- 실제로 그러니까 돈을 그러니까 우리가 실체적이라 그러는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지를 다투는 거는 우리가 실체로 다투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절차적으로 강제 집행 과정에서 다투는 방법이 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청구 의의도 있고 아니면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집행 절차에 대한 의의도 있고 집행민 부여에 대한 의의 있고 이렇게 즉시항고라는 거는 또 즉시항고 있을 때는 규정이 있을 때만 할 수 있거든요. 아. 그래서 뭐 실체적인 거하고 절차적인 거 나눠져 있습니다. 강제 집행 과정 나눠져 있어서 뭐 다툴 수는 있는 겁니다. 윤기찬 변호사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게 흘러갈 것 같습니까? 이게 아마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이제 시간을 좀 버는 의미가 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압류명령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거든요. 재판에서 판결이 아니고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이 이제 즉시항고인데 압류명령 신청에 대해서 압류 결정한 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일본 측 주장은. 예. 그러니까 시간을 버는 의미죠. 그리고 또 이거는 이제 시가가 형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걸 또 감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매각명령을 받고 나서 감정하는데 그 매각명령에 대해서 또 다툴 겁니다. 예. 또 하고. 그렇게 되면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리겠죠. 그 감정 절차도 그렇게 간단치는 않습니다. 이게 또 시간이 깁니다. 그럼 결국은 뭐 1년 정도 이상이 소요될 거로 예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1년 안에 이것이 아마 해결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법률적 관점에서 이거를 재단을 하기에는 사실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아마 정치적 해결 쪽을 기대하고 시간을 버는 의미의 즉시항고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